반도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AI 시대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증거로 파운드리 시장 1위 TSMC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간판 기업 삼성전자가 최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앞지르는 충격적인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고 AI 반도체 생태계의 전체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와 심장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를 처리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먼저 휘발성 메모리인 DRAM은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로 사용되며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낸드 플래시인 비휘발성 메모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USB, SSD 같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계속 보존되며 대용량 저장에 유리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계산하고 명령하는 역할로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진짜 핵심이자 큰 파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글로벌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닌 모든 것을 비메모리라고 칭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의 핵심 엔진이라는 사실입니다. 3. AI 시대의 두뇌와 공장,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왕은 AI 연산 장치인 GPU이며 시장을 장악한 곳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엔비디아는 칩을 직접 만들지 않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페이블리스는 패브리케이션 플러스 레스의 합성어로 생산 공장 없이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에만 집중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팩터리, 공장이 없는 기업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팹리스 기업을 비유를 하자면 건축으로 치면 건축가가 준 도면을 바탕으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와 같습니다. 팹리스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팹리스의 대표적인 기업 엔비디아를 먼저 소개합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기업 이재용 회장과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기업 현대차의 정의선이 깐부치킨에서 도원결의를 다졌던 또 한 사람, 흰색 머리의 아저씨 젠슨 왕이 CEO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게임 그래픽카드 알고 있는 그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왕은 AI 연산 장치인 GPU이며 시장을 장악한 곳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절대 강자. AI 연산에 특화된 GPU를 설계합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및 AI 산업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으며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TSMC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현재 반도체 기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3년에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 이 세 사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컴퓨터 그래픽이 미래 컴퓨터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특히 고성능 그래픽 연산 가속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1999년 세계 최초 GPU 지포스 256을 출시하였습니다. 컴퓨터 게임 산업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2006년 쿠다라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GPU가 단순히 게임 그래픽뿐만 아니라 지금의 AI를 가능하게 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병렬 연산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는
아시다시피 딥러닝 AI 알고리즘 학습의 GPU가 최적의 도구로 사용되면 엔비디아 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10월 30일 경주 에이펙을 통해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하며 젠슨왕, 이재용, 정혜선 치킨 회동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 이재용 정혜선 회장도 참석하여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 젠슨왕은 1996년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9년 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손편지를 이야기를 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편지를 언급하며 한국에 왔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없었다면, 한국의 PC방 산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주체 강기업 엔비디아는 없었다고 한국을 샤라웃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한국의 스타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2020년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그래픽카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거기에 결정적 한방 AI 혁명으로 지금의 전세계 우주 최강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팹리스 기업들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퀄컴, 모바일 AP 시장의 선두주자.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칩을 설계합니다. 통신 기술 및 모바일 기기용 고성능 칩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 네트워크 및 통신 인프라 칩의 강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통신 및 연결 칩을 설계합니다. 주로 기업용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AMD, CPU 및 GPU 설계 기업 인텔의 주요 경쟁자였으며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CPU와 AI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텍, 대만의 모바일 칩 설계 전문 기업 퀄컴에 이어 중저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AP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자체 칩을 설계하는 대표적인 기업 애플 실리콘을 설계하여 자사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에 사용합니다. 이 칩들 역시 TSMC를 통해 생산됩니다. 이들 팹리스 기업들은 지적재산 집중 팹리스 기업은 공장 유지 및 제조 과정 없이 반도체 회로 설계 및 지적재산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합니다. 고수익 고부가 가치 제조는 파운드리에 맡기고 자신들은 설계와 판매에만 집중하여 높은 마진을 남기는 고부가 가치 사업 구조를 가집니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시작점 이들이 설계한 칩이야말로 AI,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 미래 기술 산업을 이끄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팹리스 기업과 반도체 산업의 또 하나 거대한 축 파운드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하면 빠질 수 없는 TSMC를 알아야 합니다.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의 신조를 가지고 있는 모리스 창이 설립한 기업으로 TSMC 뜻은 T 타이완, 대만, S 세미콘덕트, 반도체, M 매뉴팩처링, 제조, C 컴퍼니, 회사, 순수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TSMC는 타이완 세미콘덕트 매뉴팩처링 컴퍼니 리미티드의 약자입니다. 설계도를 받아 그대로 찍어내는 곳이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설계하고 폭스콘이 생산하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위의 친구나 알게 된 지인에게 아이폰을 어느 회사가 만드나요? 라고 물었을 때 폭스콘이 최종적으로 조립하고 생산한다 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제조산업과 공급망의 핵심 구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이면백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기에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하면 첫 번째로 TSMC라고 보고 있으며 절대 강자 지구 최강의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파운드리 일황인 TSMC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가총액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1월 2일 기준 삼성전자 636조 3,611억 원, TSMC 2,229조 2,983억 원, 약 3.5배 시가총액 차이가 납니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모리스 창과 이건희 선대회장의 결정적인 만남은 1989년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건희 회장은 모리스 창의 대단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젠슨 황과 모리스 창이 꽃도 피기 전에 이건희 회장은 젠슨 황과 모리스 창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알아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우리나라 반도체 AI의 기술력이 더 활짝 꽃을 피웠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하지 마라, 모리스 창과의 만남. 1989년 이건희 회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모리스 창은 이건희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TSMC 설립은 1987년. 이때 이건희 회장은 모리스 창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쏟아부어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고 막강한 강자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모리스 창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엄청난 자본과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TSMC는 메모리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모리스 창은 자서전에서 이 회장이 대만이 자체적으로 칩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회고했습니다. 즉, 삼성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리스 창은 이건희 회장의 초대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삼성 공장은 내가 본 가장 훌륭한 공장이라며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라인을 직접 견학했습니다. 이때 당시 모리스 창은 당시 삼성전자 공장의 기술력과 관리 수준에 깊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모리스 창은 당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은 내가 예전에 봤던 가장 좋은 공장이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일본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다른 반도체 공장은 30분이면 다 봤지만 삼성 공장은 온종일 봐야 할 정도였다. 모리스 창의 파운드리 올인 결정. 모리스 창은 삼성 공장의 거대한 규모와 이건희 회장의 말을 들은 후 메모리 사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고 자신이 구상한 순수 파운드리 사업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모리스 창이 평가한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을 지배하며 시가총액에서 삼성을 압도하지만 모리스 창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삼성전자를 샷아웃하며 TSMC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았습니다. 모리스 창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미국이 아닌 한국의 삼성만이 TSMC의 유일한 경쟁자다. 두 회사 모두 인재 수준이 높고 관리, 인력도 모두 자국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과 모리스 창의 해안, 그리고 두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 현재의 반도체 지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건희 회장은 모리스 창이라는 거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영입하거나 최소한 삼성과 협력하기를 원했지만 이 만남은 결과적으로 TSMC가 파운드리라는 한 우물만 파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리스 창에 관한 썰은 하나 더 있는데요. 모리스 창 자서전에 따르면 모리스 창이 82세이던 2013년에 지금의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TSMC를 맡아줄 수 없냐 CEO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마 그때 젠슨 황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AI 제왕 엔비디아는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바뀔 뻔한 순간이었죠. 이처럼 현재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은 단두고 TSMC와 삼성전자 밖에 없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의 전체 밸류체인을 한눈에 봅시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사용자 엔비디아 GPU, TSMC 파운드리, SK 삼성, HBM 한미반도체. 다음 반도체 2부에서는 HB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